자취남님이 막 1200가구 정도의 집을 들어가 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전세를 구했는지 월세를 구했는지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집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나요? 너무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라는 게 되게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람이어도. 이거를 적절한 예시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맛집을 찾을 때 배달의 민족을 검색해서 찾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위주로 많이 보시게 된단 말이죠.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도 사실은 비슷한 연장선이거든요. 이제 그 말 뜻은 뭐냐면은 당연히 과장될 수밖에 없어요.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저도 항상 촬영할 때 이제 막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야 내가 저기 찾아봤는데 더 좋은 매물 직방에 있던데, 이제 저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략적으로 시세는 요 정도 되는구나, 요 정도만 저는 이제 파악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연장선상인데 어떤 부동산에 가면 좋은가요?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궁금해요. 검색했을 때 1등부터 10등으로 나오는 부동산은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땡땡구 부동산, 뭐 땡땡 부동산 쳤어요. 쭉 뜨겠죠? 그럼 이제 어쨌든 1등부터 이제 그런 건 이제 많은 분들이 클릭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클릭을 하게끔 만든다? 그 말 뜻은 과장과 허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부동산은 저 사람이 나한테 오프라인으로 걸어오는 게 목표예요. 일단 우리 집까지 오게 하는 게 목표구나. 네, 내 부동산으로 전화라도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1순위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인지를 하시면은 1등은 왜 1등일까? 광고를 엄청나게 돌리기 때문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를 많이 클릭해보게끔 만들기 때문이겠네? 좀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겠네. 네, 이제 그게 조금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100%라고 절대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근데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잘 안 하셔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검색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 이제 알아봐야지 막 이런 상황이면 주위에 한두 분 이제 여쭤보고 부동산 그냥 가갖고 그냥 바로 이제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걸 왜 검색을 안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뭘 검색해야 될지 몰라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네, 기준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거든요. 임차인이 뭔지, 임대인이 뭔지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쨌든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꽤나 많이 발발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있어서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는 제발 발품을 좀 팔아보셔라.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꼭 무조건 발품을 팔아보셔야 되고, 무조건 내가 거기 가봐야 되는 게 저는 무조건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나는 그 동네 잘 모르는데 근데 내가 부동산에 가면은 어차피 저 사람은 나한테 집을 계약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보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쨌든 내 팀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실제로 가서 발품을 팔고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한번 틀어보고 해야 제대로 된 매물을 알 수 있는데, 살면서 제일 좀 자주 생기는 문제 같은 게 뭐가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수도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나타나다, 이런 문제들. 일단은 살아보니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계약을 잘못해 갖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되게 센 거 말고 이런 거 적어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집 볼 때 저는 제발 사진 말고 영상 찍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진은 내가 찍고 싶은 데 가면 찍으니까, 내가 여기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영상은 내가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걸려요. 0.5초라도 걸려요. 딱 그 샷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이는. 내가 집 봤을 때 에어컨이 있었는데 내가 집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없어. 근데 내가 사진을 여기만 찍은 거예요. 나 그거 봤는데 에어컨 있었는데 없다. 근데 집주인이 잘못 본 거다. 그럼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꽤나 빈번히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진만 찍었다가 원래 있었던 건데 아니야 원래 없었던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블랙박스랑 똑같아요.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 근데 난 분명히 봤거든요. 내 친구도 봤대. 근데 뭐 계약서에도 내가 그거 안 적어놨지, 에어컨 안 적어놨죠? 그러면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와, 나 들어가니까 이거 없네요. 이게 진짜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놓아야 뭔가 계약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실제로 내가 억울한 일도 안 당할 수 있다. 자취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게, 내가 발품 팔러 갔어. 근데 갔는데 공인중개사님이랑 이렇게 임대인 분이 있는데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요 안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채광,
통풍, 냄새, 수압, 습기, 보안 안전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서 꿀팁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집 보러 갈 때 체크리스트는 인터넷 그냥 검색만 하면 쫙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뭐 말씀드린 게 막 가는데 막 물 틀어봐라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만약에 물 틀었는데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일단 그 공인중개사한테는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물이 잘 안 나와? 이거는 많이 실망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 영업 비밀인데 비 올 때 집 보러 가셔야 돼요. 흐려야지만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1시에 집 보러 갈게요. 반 이상이 취소됩니다. 왜냐면 귀찮거든요. 아, 그치, 안 비도 가고 싶지. 오는데 비가 막 왔다 갔다 싫은데. 하고 그게 되게 많이 취소되거든요. 비 올 때 내가 집 본다? 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내가 좀 객관적으로 되게 판단할 수 있겠네. 사실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비 와도 학교는 가고 회사는 가잖아요. 근데 집은 내가 한 번의 선택으로 1년 2년 동안 내가 몇백만 원을 내가 써서 이제 쓰는 곳인데 유지해야 되는 곳인데 비 와서 그것 때문에 안 간다? 아닙니다. 비 올 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은 내가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여요. 비 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 막 새거나 막 이런 것도 당연히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흐리니까 여기에 내가 채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되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는 이제 해가 잘 안 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집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진짜 애매한 부분인데 너무 좋아요 위치가. 그러면은 사실은 어차피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배장판 새로 안 해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법적으로 누가 해줘야 된다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기준을 따지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도배장판을 이제 보통 안 해도 깨끗하게 안 해줘도 어차피 나가요. 근데 지방은 내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신랑이까지 이제 겪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쉽지 않고 곰팡이가 있는 집에 뭐 살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난 곳은 없거든요. 근데 집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이제 신축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오래 방치되면은 장마 이제 기간 동안 그러면은 사실 거기를 내가 도배 장마 싹 하고 들어가죠. 2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집 자체가 10년, 20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노후화가 이제 되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어릴 때는 월화수목금 내가 다 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30대가 넘어가면은 월화수목금 내가 집에 있어요. 30대가 넘어가면은 내가 집에서 힘드니까 뭐 TV를 보던가 근데 집에서 하는 취미들이 많아져요. 쉬거나 한정된 공간에 내가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집이라는 공간 절대적인 공간 자체가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조금 있기 때문에 아까 연장선상에서 곰팡이가 있는 집에 잠만 자 오케이 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맨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금액을 더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있거나 벌레가 많은 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거기 살고 계신 분한테 미리 좀 몇 개 여쭤보세요.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한테. 이게 어쨌든 집을 제가 만약에 이사도 너무 많이 다녀봤어요. 한 5번, 6번 다녀봤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느낌도 있고. 근데 내가 한두 번 내가 이사 해본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에 세입자분 계시지? 공인중개사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이러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막 이런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보통 그래서 저는 지인이랑 무조건 같이 가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쨌든 친구나 지인이 있으면 내가 못 본 거를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친구가 대신 물어봐 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 든든한 팀이 생긴 거니까 물어보는 게 막 무섭지가 않거든요. 작은 팁들을 하나를 봤을 때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입자분 계시면 한 1분 보잖아요. 진짜 사실 1, 2분 보죠. 1, 2분. 1, 2분 만에 모든 거를 본다?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구석구석 약 같은 거 이제 뿌려놓으시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내가 힐끔힐끔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막 이게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본다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실전에 갔을 때 어떤 거를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인지를 해주시고 제일 현실적인 건 동영상 찍고 지인이랑 같이 가세요. 정말 대부분의 분들한테 통용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자, 그러면 1분, 2분 내에 이 6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혹은 무조건 하나만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6개 중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채광이기는 해요. 무조건. 사실 이제 나머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포기 못 하겠어요. 되게 많이 보거든요. 1200가구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보안만은 포기 못 하겠어요. 거의 없고요. 수압만은 포기하겠어요. 거의 없어요. 채광만은 포기 못 해요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 특히 그분들은 채광이 안 좋은 곳에 사셨던 분들은 그거를 거의 최우선시로 놔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거를 결핍을 느껴봤는데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얘기해보고 했을 때는 채광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채광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저도 이제 집을 막 많이 왔다 갔다 이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채광이 해결되면 통풍은 대략 해결돼요. 창문이 크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열리니까 통풍 해결되죠. 냄새 잘 안 나요. 왜냐 환기가 잘 되니까. 수압은 아니고 습기도 웬만하면 해결돼. 왜냐면 문 열어놓으면 습기가 잘 나가고 하니까 이것도 해결돼서 채광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체크리스트 중에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고 전월세 좀 깎는 방법. 일단은 이게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이 사실은 너무 달라서 어쨌든 이제 임차인의 이제 기준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얘기는 해보면 좋다. 질러는 보자. 플러스로 어필을 하면 되게 좋아요. 왜 허위 매물이란 건 사라지지 않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은 어떤 임차인을 좋아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편해요. 아,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깨끗하게 쓰고 뭔가 좀 깔끔하고 이런 분들을 선호할 것 같아. 이건 거의 정답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막 취미가 청소라고 해요. 그냥. 아니어도 나 청소로 스트레스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집을 관리를 너무 잘할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계속 어필을 하세요. 이거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깎아달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사실 흥정하는 거랑 뭐 비슷해서 사실 주인 맘이잖아요. 사실 주인 맘이라서 이제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팁은 중개사분한테도 되게 어필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나 꼭 계약할 거야. 중개사분들도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계약할 거 말 거 같은 분한테 시간을 쓰는 것과 이분한테 무조건 할 거 같아. 그럼 이분에게 더 뭔가 당연히 열정을 쏟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 여기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50만 원, 48만 원이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2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면은 중개사분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은 여쭤보겠죠. 근데 이분은 너무 열정적으로 여기를 무조건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조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전월세를 깎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하면은 깎을 수 있어요 보다는 사례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